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1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와, 제가 아침에 약간 늦잠을 잤거든요. 약간 늦잠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착각하는 거.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게 여파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이 잠을 자면서도 알람 시계가 울리는데 제 마음속으로 계속 맞다, 오늘 일요일이지, 오늘 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없나 모르겠네요. 네, 주중에 쉬다 보니까요, 또 오늘이 한편으로는 약간 딱 일어나니까 또 약간 월요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내일은 또 금요일이네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 즐겁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한글날 휴일 모두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한글날 아침에 제 와이프와 한강을 달렸습니다. 집에선 제가 대략 한 7시 조금 전에 나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는 차가 거의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드라이브도 즐기면서 즐겁게 반포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서 잠수교 건너가지고 이촌 한강공원 지나고, 그리고 한강대교 다시 건너가지고 내려와서 반포 한강공원 또 설해섬도 지나고,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마쳤는데요. 거리는 9.5km 정도? 네,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와이프가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온 후에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옆에서 봐도 좀 걱정스러울 정도였고, 몸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에도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도 가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어제는 약간 그래도 약간은 나아진 것 같고, 마침 공기도 좋고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러 밖으로 같이 나섰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만든 그 요거트랑 과일이랑 냉동 과일이랑 오트밀 이렇게 만든 오트밀 같이 먹고, 또 와이프는 거기에다가 직접 만든 뜨거운 두유도 하나 더 먹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와이프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페이스는 거의 7분 30초 정도 페이스? 네, 굉장히 천천히 해서 9.5km를 달렸습니다. 정말 천천히, 그리고 좀 편안하게 주변 풍경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달리긴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와이프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생각했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야외 활동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거나 그러면 우선은 집에서 조금은 쉬셔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산책이라도 좀 하시고, 또 아주 가볍게 조깅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함께 달리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0월부터 저희 러닝 라디오에서 음악을 빼고 순수하게 목소리만 담은 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를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는 앞으로는 멤버십 분들에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너무 긴 영상이
그리고 저 혼자서 막 얘기하는 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드론쇼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영상이 그 전체 공개가 되니까요. 진짜 재밌게도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민티런 채널이 평소에는 하루에 이제 수십 명 이상의 어떤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이스 온리를 공개한 이후에는 이탈자가 계속해서 생기면서 하루 구독자 숫자가 토탈에서 합친 거죠. 들어오신 분 나가신 분 합쳐가지고 1명, 0명 뭐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약간 이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러닝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영상 있죠. 라이브 영상은 길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전체 공개되는 그 영상이 매일 올라가잖아요. 거의 매일 올라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부담을 가지신 분도 있고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고요. 앞으로 민티런 채널의 일반 영상들은 좀 짧은 영상들 위주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원본 영상이나 좀 긴 버전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멤버십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 온리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뭐랄까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컨텐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몇 개월 동안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하나 더 있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네이버 치지직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집 인터넷이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송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데이터 부분이 약간 간당간당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네이버 치지직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들으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네, 뭐 거의 0명, 1명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치지직은 당분간 송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홍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첫 번째 메달, 아빠와 손잡고 엄마 아빠와 손잡고 달리면서 아이에게 메달을 전해주는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아트를 보면서 달리기를 즐길 수 있고 끝난 후 아울렛에서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경험. 그리고 한국 마라톤의 전설이죠. 이봉주 선수의 사인회 그리고 마라톤 노하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까지 2024년 파주 아트런 마라톤 대회가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이번 대회 종목은 5km 단일 코스고요. 참가비는 1일에 38,000원, 5명 이상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만 1인당 28,000원, 기념품으로는 아티스트의 작품 아트가 새겨진 티셔츠가 지급이 되고요. 완주 메달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다이어트 커피 2종류, 그리고 각종 간식들,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4일까지고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러닝 라디오에 이제 10월부터 광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끔 이제 러닝 라디오 안에서 광고가 가끔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러닝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 들어간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 러닝 라디오가 더 오랫동안 방송을 하려면 수익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된 거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광고 수입이 뭐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없이는 오랫동안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봐주실수록 또 광고 수익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수익이 늘어나면 러닝 라디오에 제가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그만큼 러닝 라디오가 더 발전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멤버십 여러분들의 도움과 후원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광고의 도움도 함께 받게 되면은 러닝 라디오가 조금 더 빠르게 또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후원 또 부탁드리고요. 러닝 라디오를 보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요일에 고정 코너죠. 달리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스트레칭 참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달리기 전후로 스트레칭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스트레칭이 무엇인지부터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칭의 종류와 스트레칭을 위한 앱 추천,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중이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칭 동작을 하나하나 동작을 설명드리는 거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몸이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몸은 아니라서, 네, 이걸 다음에 좀 이걸 한다고 해도 제가 하기보다는 좀 다른 전문가 분께서, 몸이 좋은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제 몸은 약간 그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다지 좀 멋있는 몸도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모습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웃겨가지고 이렇게 막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구독자님 질문에 답을 드릴 텐데요.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 버프가 어떤 게 있느냐 추천해달라 좀 물어보시고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 계절은 달리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나 운동 퍼포먼스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버프 같은 경우에도 버프를 하자니 덥고 안 하자니 목이 약간 춥고 이렇게 약간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딱 쓰기 좋은 제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얼마나 아프면 진짜 부상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만의 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얘기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나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네. 전에 달리기 하고 난 속이 메스꺼운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깜빡했네요. 요거 내일이나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까먹지 않게 좀 메모를 좀 해두겠습니다. 지난 러닝 라디오 방송 이후에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김일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멤버십 여러분들과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러닝 라디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민티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우님 감사드립니다. 휴일 끝나고 나서 딱 방송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래프로 딱 보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그 접속자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은 많이 피곤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휴일이 중간이었던 주말이었던지 간에 쉬고 나면 그 다음날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침에 약간 한 3분 정도 방송이 늦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딴 게 아니고 진짜 잠자면서 꿈속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오늘이 일요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 몸이 이렇게 오늘 일어나서 이제 움직여야지, 활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시고요. 다시 듣기로 들으시신 분도 계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 좋은 하루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주신 분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채팅글. UNI님께서는요, 서늘한 걸 넘어서서 이젠 춥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이거 왜 날씨가 날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좀 진짜 아침에도 선선하니 기분 좋고 낮에도 선선하니 기분 좋고 요게 좀 오래 가야 되는데 나 정말 진짜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눈이 내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좀 겁납니다. 요즘 진짜 날씨가 알 수가 없죠.
자, 유에나님께서는요, 오늘과 내일만 견디면 주말 시작이네요. 민티님들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요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좋네요. 그래도 주말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섬사람님께서는 오늘 1등 하려고 했는데 자유재님에게 뺏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동송님 1등입니다. 5시 1분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동송님 1등. 와, 5시 1분부터 대단하십니다. 네. 그 시간 일어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도 섬사는 K님이 또 5시 54분에 인사 주셨는데, 그것도 엄청 빠른 시간이죠.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켈리스님께서는, 민티러닝 구독자 2.5만 명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아직 멀었습니다. 한 10만 명 돼야 축하를 받지. 2.5만 명, 2만 5천 명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긴 한데, 이제 막 뭐 이렇게 축하받고 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멀었습니다. 갈 길이 좀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리스님께서는 또 광고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좀 걱정되긴 해요. 왜 광고 들어가면 이제 막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이제 돈 받고 하네 뭐 변질됐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생업이라서 돈 받고 해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도 해주셔가지고 캐리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들 또 이렇게 짧게 인사를 다들 오늘은 약간 뭐냐면 아침 인사를 다들 짧게 주셨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니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짧게 주셨어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쭉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 채팅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들 아침 인사가 정말 오늘은 다들 피곤한가 봐요. 엄청 짧네요. 미라클 러닝님께서는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10시에 자서 조금 전 기상을 했다고 하셨고요. 역시 잠을 푹 자야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많이 느낍니다. 특히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이제는 잠을 안 자면은 예전엔 젊음의 힘으로 버텼지만 지금 잠 안 자면 그냥 하루가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수면들 푹 주무시기 바라고요. 자, 서포트님께서는요, 저는 어제 휴일이라서 하프전 마지막으로 21km LSD 했습니다. 이제 하프 출격을 위한 이제 준비가 모두 다 끝나셨군요. 민티런 달리기 후 좋은 컨디션으로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뛰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물론요 이렇게 마라톤 대회 나가지고 우리가 막 불사 지르는 그런 달리기 한번 막 그런 것도 좋은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달리기 이후에 컨디션을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몸이 망가질 정도로 달리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다음 마라톤 대회 나가는 것도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그래서 항상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목표를 마라톤 대회를 끝내고 나서 정말 일상생활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하님께서는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 온다고 해서 느긋하게 스트레칭 하면서 듣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비 오나요? 아니 날씨가 또 왜 이러나요 정말. 비가 오면 올수록 비가 올 때마다 약간씩 추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 서울이랑 그다음에 서쪽 지방이 약간 지금 비가 온다고 합니다. 수원, 대전, 전주, 광주, 제주까지도 비가 쭉 온다고 하는데 비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날씨 잘 살펴보시고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함이 정답이다 님께서는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한쪽 발가락 앞쪽만 가끔 저리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발톱이 길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신발이 안 맞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발이 안 맞고요. 우리가 발이 보면요, 좌우가 발 모양이 좀 틀려요. 저도 좌우의 발 모양이 틀리고 좌우의 발가락의 모양도 다릅니다. 한쪽 발가락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저는 한쪽 발의 발가락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발등의 높이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러닝화를 내가 반대쪽 발에 맞는 거 신는다고 해도 그 반대쪽에서는 부담이 좀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을 보지 않고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신발의 앞쪽 부분, 어퍼 쪽 있잖아요. 앞쪽 부분 토우박스라고 그러죠. 발가락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뭔가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신발끈을 강하게 쪼아서 그렇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간 부분에 걸리는 거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러닝화도 어떤 러닝화는 토우박스 부분에 높이가 높은 신발이 있고 낮은 신발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물리적인 이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신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사이즈를 반업 정도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윤1025님께서는요. 곧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셔야죠.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공중파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의 감성이 좋지 공중파 감성은 너무 공중파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불러줄 정도가 된다면 뭐 당연히 기분은 엄청나게 좋겠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초이 보름별님께서는요. 어제 저녁에 알파를 신고 트랙 달리기를 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요. 신발이 불량이에요. 요즘 QC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밟을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네, 근데 원래 약간 요런 알파를 시작해가지고 요런 것들은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알파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 안에 에어 쿠션 부분이 샌다든지 터진 그런 러닝화가 가끔가다 있거든요. 구매했을 때 불량일 수도 있고 좀 신다가 그게 금방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건 한번 매장에 들고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용용이님께서는 어제 일찍 잤는데 오늘은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11km 러닝해서 오늘 아침 운동 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아침 좀 푹 쉬시고 살다 보면 저희들 자고 났는데도 몸이 좀 무거울 때가 있죠. 네, 조금만 오늘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몸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할테아님께서는요. 저도 다음 달 JTBC 풀코스 연습 중입니다. 이번 주에 30km를 해보려고 하는데 겁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매도 먼저 맞아보는 게 낫다고 30km 아니면 35km 정도까지는 네, 풀코스 전에 한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이 첫 번째 풀코스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몇 번 나가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처음 나가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힘든 시점 맞이하는 걸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셔야 실전 나가셨을 때 두려움이 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경험이 없으면 뛰면서 계속 불안한 게 있어요. 뛰면서 계속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 다음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풀코스를 연습이든 아니면 대회든 많이 달려보신 분들이 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기록을 내냐면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마음에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더 우리가 현재 상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여유 있게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서 오히려 후반부도 좀 덜 힘들게 달리는데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이 뒤에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검색에서 나오는 거는 참고는 되겠지만 내 몸의 어떤 증상은 아니잖아요. 네, 내 몸이 어떨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LSD도 이번 주에 30km 꼭 해보시고요.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한 달 남았나요? 괜찮으면 35km까지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날 컨디션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만약 첫 대회다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가시면서 네, 그런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UNI님께서는 지금 부천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약간 좀 흐려가지고 오늘 저기압이라서 다들 일어나기가 힘드셨나 보군요. 저도 약간 오늘 3분 지각했는데 그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약간 저기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리산 배추도사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갈소수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바수님, 미라클러니님, 해피런님, 그리고 박미서님, 건강한어님, 초이보름별님 인사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요. 이창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첫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주시고 또 제가 인사드리고 하면은 방송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 또 방송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다시 듣기 하시면서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 러닝 라디오 할 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면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영님, 희노애랑님, 천방지달님, 해피러닝님, 지니님, 조미선님, 그리고 초록빛 아치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영님께서는요. 저도 이번 주부터는 잘 때 손수건으로 목을 감고 자요.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감기 예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날씨에 할 수 있는 버프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목에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질문하셨던 요즘 날씨에 하기 좋은 버프는 제가 오늘 방송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을 제가 소개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노애랑님께서는요. 안 좋은 음식이 맛있는데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염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덜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답이죠. 몸에 안 좋은 거는 죄다 맛있습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 음식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맛있는 거잖아. 그럼 뭐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희노애랑님 말씀처럼 좀 줄이기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줄이는 것도 한 번에 갑자기 막 줄이게 되면 약간 그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짜시고 매주 주 단위로 조금씩 줄이는 그런 방법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추천해주신 비트즙 그리고 블루베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 보리차 2리터 끓여가지고 업무 중에 꼭 먹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 챙기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즙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땐 저는 약간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하루에 2번씩 먹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몸에 좋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먹는 거, 꾸준하게 잘 챙겨 먹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창 먹다가 안 먹고 또 갑자기 또 막 챙겨서 먹다가 안 먹고 그러면은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좀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비트즙을 계속해서 챙겨 먹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챙겨 드시면 뭔가 뭐랄까요? 까먹지 않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어서 달리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품들 링크도 제가 설명란에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제품도 있고 좀 이제 국내산 같은 것들은 비싼 것도 있고 한데 저렴한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렴한 것도 같이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몸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니님께서는요. 한글날 달리기 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샤워하고 민티런님께서 알려주신 비트즙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더 잘 챙겨 먹을게요. 늘 알찬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니님께서도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같이 쭉 달리기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미선님께서는요. 다양한 의견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초보 러너이고 아직 러닝이 주 운동은 아닌데요. 러닝만 유독 무릎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덕분에 연습 횟수를 늘리기가 조금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통증까지 와야지만 진정한 부상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굉장히 좀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러닝 라디오 뒷부분에서 제가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UNI님께서는 오늘도 방송이 없는 날은 타임투런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는 초보 러너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타임투런 9번째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달리기를 하시다가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고 러닝 라디오도 듣다 보면 좀 지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면은 약간 색다른 기분 좀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네, 타임투런, 민티런 타임투런 추천드립니다. 민티런 타임투런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요.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쌈방님께서는요. 타임투런 18번째 시간, 2시간 달리기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세미 트레이닝 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민티런에서 늘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멀티버스? 민티버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함께 뛴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훈훈합니다. 타임투런 정말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좀 타임투런을 알아봐 주시고 갑자기 다시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타임투런 시리즈가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린 그 피로골절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피로골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현재 이제 피로골절 때문에 치료 중인 분들의 글들, 경험자분들의 글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 정말 진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경험자들의 글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민티런 피로골절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도 경험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부상 없이 진짜 두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부상 없이 달리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두들 부상 없이 저와 함께 오래오래 나이 들어서도 오래오래 함께 달리기 즐기면 좋겠습니다. 네, 폴 캔도님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폴 캔도님도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폴 러너라고 되어 있네요. 네, 폴 캔도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인사 주시고요.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즐겁게 저희 러닝 라디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흥수님께서는요. 좋아요가 별로 없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눌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일단은 좋아요 누르시고요. 들어보고 별로면은 나중에 좋아요 취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시원하게 9시간이나 자다니 개운하니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뭔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딱 듣는데 9시간 동안 푹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셨는데요. 오늘 하루 활기차게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 주무셨다고 저도 막 보는 사람이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자, 그리고 김일훈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원한 아침입니다. 첫 번째 댓글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일훈님께서는 저희 얼마 전 요 며칠 전에 또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채팅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는 대학 동기들 20명과 함께 대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거위발 건염으로 걷기에도 조금 불편했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달리기 하고 싶은데 곧 그렇게 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뭐 부상에 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부상도 있고 또 좀 빨리 나는 부상도 있지만요. 그래도 금방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부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저의 경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일상생활을 할 때 자세가 굉장히 부상 회복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위발 건염 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무릎 주변 쪽의 어떤 관절들이 어떻게 좀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를 할 때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요 일반 자세, 걸으실 때, 앉아 계실 때, 주무실 때 이런 자세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조금은 더 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네, 김희로님께서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봤을 때는 자전거도 또 즐기시는 걸로 봤거든요. 달리기와 자전거 모두 네, 즐겁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로님 화이팅입니다. 현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현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또 인사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방송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민티런에 푹 빠져서 지난 방송들 역주행 중입니다. 너무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고 또 이렇게 글까지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현님께서도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즐거운 달리기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하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드리고 모르면 제가 뭐 공부를 해서라도 또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또 소통하고 질문도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님 즐거운 달리기 하시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리기와 관련된 지식을 디테일하게 때로는 다양한 시각으로 알아보는 민티런 달리기 백과사전. 이번에는요. 스트레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스트레칭의 효과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러너들을 위한 대표적인 스트레칭 소개랄까요? 앱 소개, 네, 앱 소개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앱을 하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영상이나 뭐 팟캐스트, 책이라든지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스트레칭 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셔가지고 달리기에 좋은 스트레칭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또 공부도 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스트레칭은 정말 달리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트레칭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사전을 보면요. 한번 위키백과사전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특정 근육의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나 골격의 관절을 의도적으로 구부리거나 늘려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신체 운동의 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으로서 본 운동의 사전 운동이나 운동의 정리에서 마무리를 위해 활용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동작들 중에서 특정 부위의 근육, 힘줄, 인대를 늘려주는 것이 스트레칭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근육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선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을 움직여 주는 것도 스트레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관절, 근육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스트레칭의 효과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어디가 좋을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잘 알려져 있는 스트레칭의 효과들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관절과 근육 두 가지 부분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요. 특히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중에서도 속도를 높여서 달리기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 퍼포먼스를 높여주고 특히 달리기를 끝낸 후에 하는 스트레칭은요. 근육통 부위에 혈액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해를 예방합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요. 운동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을 할 때 부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넘어짐으로 인한 상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고 또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당연히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 바로 기지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피곤한 분이 계시면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굳어있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물들이 그런데 본능적으로 몸이 피곤하면 몸을 만지고 몸을 이렇게 쭉 늘려주는 식으로 움직여 주는데요. 제가 다음번 달리기 백과사전에서 마사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 이 두 가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피로 회복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근력이 강화됩니다.
보통 근력 강화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중량 운동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정적인 스트레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칭으로 무슨 근력 강화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동적 스트레칭은 굉장히 어렵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도 잘 하시면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근력 강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최근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구체적이고 또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칭은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좀 대표적이기도 한데요. 이걸 살펴보면 1년간 스트레칭을 한 사람이 1년간 에어로빅 같은 조금은 활동적이고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운동하면은 인지 기능 저하, 그래서 치매 같은 것도 예방되고 기억력 같은 것들라든지 학습에도 도움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간 우리가 생각한 에어로빅이나 달리기라는 이런 격렬한 운동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줘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 그리고 특히나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우린 러너니까 오늘은 러너로서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물론 평소 생활 하시면서도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때도 물론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요. 동적 스트레칭 후에 정적 스트레칭 해주시면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달리기 전에는 어떤 스트레칭 해야 돼요? 달리기 후에는 뭐 해야 돼요? 두 개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이슈는요, 한때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많이 싸웠어요. 근데 해외 경우에는 정적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거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할 경우에는요, 해로운 부분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정적 스트레칭을 좀 과도하게 할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미세하게 근육 조직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이런 근육의 이완을 하는 운동을 했을 경우, 스트레칭 했을 경우에 신경에서 근육을 수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좀 억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게 운동이고, 달리기도 하체 부분의 근육의 수축, 이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반응 속도가 좀 느려져 가지고 오히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리기 중에도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체의 경우에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등, 허리, 가슴 이런 데 근육이 순간적으로 당기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대부분은 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달리면서 해당 부위를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인데 제 경험상 이렇게 달리면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까지는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틀어진 균형을 잡느라고 다른 쪽 반대쪽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좀 몸이 뻐근하다 그러면 잠시 걸으면서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해주고 상체 스트레칭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속도 내면서 달리는 거. 시간 그렇게 많이 좀 기록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를 마친 후에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모두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달리기 후에 근육이 굉장히 경직된 경우도 있는데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 있죠. 무리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요. 또 부상이나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달리기 후에 몸이 막 풀려가지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기를 했다. 그러면은 몸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가동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근육도 약간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거든요. 몸에 열이 나고 좀 유연해지는 거죠. 자, 근데 이때도 너무 심하게 근육을 늘리는, 몸이 쭉쭉 늘어나네, 가동 범위도 커지니까 하면서 근육을 많이 늘리시게 되고 스트레칭 하시게 되면 또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후에는요,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너무 심하지 않게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간을 좀 길게 들여가지고요, 천천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 화면을 보지 않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오늘은 스트레칭을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요. 제 몸이 또 멋있는 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건 다음에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앱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칭을 좀 알려주는데요. 특히 러너를 위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또 스트레칭과 비슷한 요가 동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 한국어로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고요. 약간 그 실없는 농담 같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듣다 보면 그냥 약간 킥킥거리면서 좀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은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체계적인 그러니까 체계적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시작은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으로 좀 다양한 동작들을 해보시되 어느 정도 내가 스트레칭이 익숙해졌다. 그러고 한다면은 유료로 되어 있는 전문 스트레칭 앱이 많거든요. 네, 그런 앱이나 혹은 다른 앱을 무료 앱을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앱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거기 있는 스트레칭, 뭐 요가, 러너를 위한 그런 동작들 찾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스트레칭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리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의 내 몸에 맞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몸에 맞는,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각자 근육의 특성이 다르고요. 골격이나 관절도 제각각 다릅니다. 가동 범위 다 다르고 유연성 다릅니다. 관절이나 근육의 유연성이 서로 완전히 다르고요. 가동 범위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어떤 범위, 근육의 유연성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가동 범위가 좀 적거나 근육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실 필요도 절대로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가동 범위든 유연성이든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최대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남들처럼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여러분 몸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지나치게 크게 반동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특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반동을 주면서 스트레칭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적 스트레칭을 할 때도 좀 더 우리가 근육을 좀 더 늘리고 동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반동을 살짝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갑자기 근육의 부담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갑자기 쑥 하고 들어가면서 근육에 파열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당장에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육에 좀 미세하게 파열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을 할 때도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반동이 크게 생기게 되고 역시나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린 건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호흡을 깊게 하시고요. 느긋하게 하시면서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여유 있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네, 천천히 하라는 게 사실
제가 느리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여유 있게 하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요.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로 간단하게 짧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도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평소에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일단 느긋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뭔가 급하게 하게 되고 무리하게 마련이거든요. 길게 보시고요. 아주 조금씩 내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느긋하게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달리기 하러 나가면 빨리 뛰어야 돼요. 그냥 빨리 뛰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막 스트레칭하고 있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셔야 돼요. 달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런 것도 습관이 들어야 우리가 조급함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내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후다닥 스트레칭 해보려 빨리 가버리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좀 두세요. 그냥 달리기 시간을 확보하실 때 항상 전후에 스트레칭 하시고 몸을 푸는 시간을 여유 있게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걸 잘못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달리기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한 최소한 30분 정도의 전후를 합쳐서 최소한 30분 정도의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이런 시간들을 꼭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달리기 시작하고 끝나면 바로 그냥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뭐 제가 해드린 얘기들 대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운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겐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 스트레칭이라고 있던데 이게 동적 스트레칭인가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근막 스트레칭이 뭐예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은 내가 하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제 다리나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막 늘려주고 하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각종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대답을 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혹은 필요하다면 제가 논문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들 일상에서, 그리고 운동 전에, 운동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운동을 한 후에 스트레칭 꾸준히 하시고요. 건강해지시고 달리기도 더 즐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시선님, 올파이님, 천천히님, 길장님께서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님께서는요. 폼롤러도 강추합니다. 운동 후 다리를 사정없이 문질러주면 하체에 몰렸던 피가 순환되면서 다음날 엄청 가볍고 안 아프고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정없이 문질러주는 그 기분 아주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뭔가 시원한 굉장히 그 신비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폼롤러도 진짜 저도 강추드리거든요. 서포터님께서도 강추해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또 마사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보시면 좋을 텐데, 그 중에서도 마사지 도구 중에서도 정말 기본이 되는 마사지 도구가 저는 폼롤러와 작은 롤러, 그 좀 작은 게 있어요. 작은 롤러하고 폼롤러는 큰 거죠. 이 두 가지는 큰 근육, 작은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효과도 좋은 도구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질문에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 날씨에 할 수 있는 버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진짜 요즘 날씨 정말 애매하죠. 정말 재킷을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긴팔 입으면 덥고 반팔 입으면 좀 춥고, 버프를 하면은 목이 덥고 안 하면 춥고, 달리기 전에 춥다가 할 때는 또 덥다가 끝내면 또 춥고, 진짜 애매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버프 같은 경우에는요, 목에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면 정말 더위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목에 막 땀나고 난리도 아니고, 뛰면서 이제 이거를 또 벗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처럼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러닝 라디오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목에 있는 걸 위아래로 벗고 할 때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버프를 계절별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 딱 좋은 버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요. 여름에 사용하는 메쉬 버프입니다. 자, 메쉬 버프입니다. 메쉬. 자, 이런 제품이 지금 같은 가을에 사용하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버프는 약간 워머의 형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들 쓰시면 조금 더위를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계산해 보시면 뭐 사계절용 버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써보시면 많이 덥습니다. 제가 진짜 버프만 엄청 많이 사봤거든요. 이것도 덥습니다. 그리고 여름용 버프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름용 버프 뭐 UV 차단 버프라고 해서 이 버프의 소재가 약간 우리 달리기 할 때 입는 옷처럼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약간 매끈매끈하면서 얇은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보시면 약간 더우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저도 이걸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한 3,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덥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요. 완전 여름에 사용하는 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도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버프가 딱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달 정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추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월까지는 이런 어떤 망사형 메쉬 형태의 버프를 사용하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 망사형 버프, 메쉬 버프가 정말 제품이 잘 없어요.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하고 완전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다가 남겨놨거든요. 가보시면 이건 뭐야 뭐 투명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소재가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버프, 그러니까 메쉬형으로 되어 있는 버프는요. 이거 쫙 펼쳐서 그냥 얼굴에 딱 덮어쓰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시면 바람이 진짜 잘 통해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 정도만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바람이 정말 잘 통하는데 목에 이렇게 겹쳐서 쓰게 되면 지금 정도 날씨는 딱 잘 되고 좋고 통기도 적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용 버프, 쿨 버프, 쿨링 버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그런 것들을 죄다 진짜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죄다 사서 써본 사람으로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상 이렇게 좀 저렴하지만 메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놓은 제품이 가격대가 배송비 포함해서 한 8,000 얼마인가 그런데 1+1이에요. 2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몇 개 사셔가지고 주변에 같이 달리기 하신 분들에게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심지어 완전 겨울에도 좀 몸에 열이 날 것 같다. 좀 그런 때는 완전 겨울용 버프, 워머라고 부르는 그런 버프 하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막 줄줄줄 흘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용을 아예 겨울에도 사용합니다. 그 위에다 재킷 입으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버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건 다른데 이것도 제가 차차 소개해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예 그냥 버프 특집으로 영상 하나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금 날씨에 딱 좋은 버프를 제가 하나 추천드렸고 저렴한 그런 버프 추천드렸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설명 가셔가지고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미선님께서는요. 지금 초보 러너이시고 러닝만 하면은 유독 무릎에 통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습 횟수를 늘리기가 조금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한다고 하셨고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 온다면 진정한 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조민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요, 통증이라는 거는 성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좀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릴게요. 부상에는 사실 진정한 부상과 그렇지 않은 부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증상의 어떤 수준이 다를 뿐이지 부상은 부상이고 네, 경증의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치료의 난이도나 회복 시간의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증의 정도로는 사실 어떤 통증의 정도를 가지고 부상의 수준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숫자로 어떤 계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라는 거는 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니까 다 다르잖아요. 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통증을 서로 다르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통증 자체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통증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매번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수준의 통증도요,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1등에 걸려가지고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쳤다. 그러면은 아플까요? 전혀 안 아플 거거든요. 저는 로또 1등 걸리면요, 피로골절이 생겨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감정은 숫자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초보 러너의 수준에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지금 얘기 드리는 시간은 중급자나 상급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초급자분에게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맞으실 겁니다. 자, 우선 운동을 하시고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 통증이 운동을 끝낸 이후에 12시간 정도 안에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정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성장을 위한 통증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24시간 안에 통증이 사라진다. 24시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만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사지 좀 해주시고 드시는 거 잘 드시고 휴식 좀 취하시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통증이 24시간 넘어서가지고 살짝 강도 24시간 넘어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운동의 강도를 조금은 낮추시거나 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48시간, 이틀이죠. 이틀을 넘어서도 통증이 여전하거나 비슷하다. 자, 그런다면 강도를 완전히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는 운동을 쉬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 이상 간다. 요거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기준은요, 제가 좀 감각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초보자분의 상황이나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거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자, 뭐냐면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시간이죠. 제가 시간을 기준으로 통증을 측정하라고 했는데 요 기준은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질문 주신 조미선님이라든지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려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 종이 꺼내놓고 내 기준이 뭐지? 생각하려고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죠.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일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리기 이후에 통증이 오게 되면 그 통증이 몇 시간을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통증을 또 경험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강도를 달렸을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이 오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 회복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어떤 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운동 강도를 좀 조절하실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내가 운동을 지금 쉬어야 될지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풀어줘야 될지 그냥 운동을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일지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간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달리기를 끝내고 종이 꺼내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든 좋습니다. 기록하는 습관, 일지를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즘 러닝 라디오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천천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방송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지금 안 눌리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민티런의 주주들이신 멤버십 분들,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시는 대주주 후원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저희 러닝 라디오 시즌 7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좀 더 또 즐거운 변화, 좀 더 큰 변화,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간 30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 다들 좀 오늘 아침 비도 오고 해서 몸 무거우시고 피곤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듣게 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내일
내일 아침 즐거운 금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